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주차 관리와 무대 제작, 청소 미화 관리를 담당할 무기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력과 성별,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그리고 예술의 전당 계약직과 용역직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들, 예술의 전당 청년 인턴과 하우스 어텐던트 수료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7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9년 제2차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 경험자와 보훈 대상자,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에서는 2019년 1차 정규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요. 연령과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 연구직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미화 업무를 담당할 무기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공사 업무 경력자와 취업보호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앞서 학생들이 만나고 왔던 대형기획의 광고기획자 황재빈 님과 또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인터뷰로도 좀 만나 뵀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그룹 종합광고대행사 대웅기획에서 광고기획자로 근무 중인 황재빈입니다. 오늘 시준생 여러분 혹은 대학생 여러분과 따끈하고 생생한 광고계 취업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하고 생생한 취업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기획자 저희가 뭐 일부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광고 기획자는 보통 A라고 불리우는데요. 어카운트 이젝티브라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용어, 직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광고 예산부터 광고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광고를 총괄하는 그런 직무이고요. 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리고 광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광고 기획자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런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 이제 광고 기획자를 어릴 때부터 좀 꿈꾸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사실 어릴 적은 저는 좀 축구 선수나 체육 쪽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전공도 체육학과로 좀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했고요. 다만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과 활동이나 혹은 팀 활동에서 같이 의논하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PPT로 얹히고 발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흥미를 느꼈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광고 기획자 혹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광고 기획자를 좀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말씀하셨지만 전혀 좀 관련이 없는 체육 계통을 전공을 하시고 그럼 따로 취업을 하실 때는 지금의 회사에 시험을 보셔서 들어오신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회사에 이제 스펙테클이라는 그런 스펙 없이 광고에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선발하는 그런 오디션에 네. 최종 합격하여 이제 대웅기획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그런 꿈을 좀 키워 나갔고요. 네. 특히 광고회사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인턴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웅기획에서 개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참여하게 되었고 네. 그곳에서 좀 좋은 성과를 얻어서 오. 인턴을 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딱히 이제 광고 기획자가 되는데도 전공은 크게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설레고 재미있었던 일을 딱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때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광고 회사에서 처음 인턴을 했을 때 경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광고 회사에서의 회의는 되게 유연하고 그리고 팀장이나 사원 누구나 할 거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그런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광고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좀 꿈을 가지게 되었고 예. 실제로 그런 선배들이 되고자 좀 광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따로 이제 입사 전에 뭐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도전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밖에도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광고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그런 광고 혹은 마케팅 서적들을 많이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기본적인 그런 소양을 좀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선배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를 통해서 같이 광고를 준비하는 동료들을 좀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봐라.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을 나의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런 광고 취업할 때 중요한 자산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좀 광고 기획자 하면 저는 신문 방송이라든지 그렇죠. 광고 관련 전공을 좀 해야 좀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진학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 우리 그 황재빈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공과는 좀 무관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제 물론 이제 어문학 계열을 전공하면 이제 카피라이터를 하는데 좀 아마 도움이 되거나 조금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라는 게 인간의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전공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예. 전공과 무관하게 이제 나중에 이 일을 시작하거나 꿈꾼 사람들이 더 그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정도가 뭐 그 관련 학과라서는 그 좋은 거지만 굳이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련 학과에서 그래도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이제 통상 한 세 트랙 정도로 나누는데 미디어 컨텐츠 기획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 경영 그리고 홍보 네. 광고의 세 트랙으로 이제 통상 공부가 진행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여기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광고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광고가 이제 광고 기획과 제작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광고 기획을 통상 우리가 광고쟁이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인의 또 다른 노력, 그다음에 그렇죠. 그 지점을 향한 자기만의 전문적인 노력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경험과 그렇죠. 창의력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공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황재빈님 그러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인상 깊은 광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가장 좀 좋아하고 좀 감명 깊게 봤던 광고의 카피는 이렇습니다. Here's to the crazy ones. 한국말로는 미친 자들에게 축배를. 네. 그리고 이런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부적응자들, 반항아들, 사고뭉치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저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간디, 존 레넌, 밥 딜런, 피카소, 에디슨 이런 세계를 움직였던 예. 사람들의 인물들의 그런 영상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천재로 봅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미친 자들, 바로 그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는 1997년 애플의 기업 PR 광고였어요. 네. 그리고 캠페인명은 Think Different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애플을 떠나 있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로 다시 복귀하면서 런칭했던 캠페인입니다. Think Different라는 이 슬로건은 애플의 새로운 기업 슬로건으로 천명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이 나왔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광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 광고 캠페인의 메시지와 애플이 그 이후 보여줬던 그런 실체가 일치했던 사례여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광고 메시지와 기업의 실체가 같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이룬다면 큰 힘이 된다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좀 힘들고 뭔가 영감이 필요할 때 이 광고를 보면서 저만의 그 영감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광고인데 알겠습니다. 저 직접 좀 참여하는 광고 이제 4년 차라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업무를 해보셨을 텐데 저희가 좀 알만한 광고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제 경력이 길진 않지만 지금까지 참여했던 캠페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울리는 네. 브랜드인 사라민, 취업 플랫폼 사라민 광고를 네. 많이 진행했고요. 그 밖에 이제 롯데 월드타워 런칭 캠페인, 그리고 류진열 씨가 모델로 나온 앵구 화상 영어,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예. 담당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롯데그룹 기업 PR에 이제 스펙타클 채용이라는 그런 주제로 네. 광고 이제 출연자로도 한번 오.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또 그 부분도 찾아봐야겠네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사실 광고라는 게 뭐 창의력, 창작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좀 보통 어떻게 얻으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사실. 네. 사실 특히 광고 기획자들의 아이디어는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광고를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보통 저희 광고 기획자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가 처한 그런 시장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시장 자료나 소비자 분석 데이터를 많이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 없는 네. 그런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것에서 아이디어의 단초를 좀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시키고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소비자 언어로 카피로 좀 바꿔야 되는데요. 그럴 때면 소설이나 혹은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 예.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오.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좀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계속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이 일을 딱 일로서 광고를 접할 때 오히려 저는 더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읽고 좀 여러 가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그럴 때면 자괴감 들고 네. 혹은 좀 힘든데요. 네. 그러면 좀 사무실에서 너무 앉아 있지만 말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요. 저는 좀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주변에 있는 뭐 서울로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걸으면서 좀 움직이면서 생각에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네. 생각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걸으면서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아이디어를 조금 구체화시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이 운동선수를 꿈꾸고 또 체육까지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글쎄요, 좀 그 전에 꿈에 미련이 남아있진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 적성에는 좀 잘 맞으시나요? 일단은 저도 체육학과를 전공하면서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이런 비슷한 지점이 광고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오. 그것을 뭔가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성향, 제 성격이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스포츠, 그런 운동을 좋아했던 그런 어릴 적의 경험이 제가 나중에 스포츠 브랜드를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큰 자산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4년 차쯤 되면요. 약간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이 좀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제 주변에 동료들이 굉장히 저를 잘 다잡아 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같이 힘든 과정에서 그런 광고를 만들면서 서로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독여 주면서 네. 그리고 이런 광고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꿈을 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꿈을 파는 사람들이 낭만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광고를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 제가 가졌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했던 그런 소중한 낭만, 그런 계기를 잘 생각하면서 네.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게 저의 자신을 채찍질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상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좀 광고를 기획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이렇게 멘트가 네. 정말 어휘가 네. 주옥 네.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제 실제로 좀 취업을 못하는 것도 분명히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네. 막상 취업을 했을 때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뭐 좀 회사 뭐 사람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제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십니까? 글쎄 그렇죠. 어렵게 참 들어갔던 직장에 이제 자기가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게 본인의 어떤 자아 성찰 그런 실현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픈 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적응하고 쉽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동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관행에 빨리 젖어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사실 면역력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나중을 이제 이겨내는 그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전해라. 그러니까 도전하는 자는 나중에 주인이라도 될 수 있지만 네. 도전하지 않으면 관중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도전하고 시도해라.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취업을 할 때요, 뭐 면접 준비도 그렇고, 네. 뭐 자격증 스펙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 외에도 네. 또 그만큼이나 좀 중요한 게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교수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재빈 씨도 아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를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자기의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건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관찰과 세상을 어떤 바라보는 눈에 대한 것은 자기가 쌓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성과 경험에 대한 건 습관처럼 해라.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밧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하나의 실이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굵은 밧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려는 시도들은 굉장히 자기 몸속에 어떤 유전자처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광고로 애플 광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밖에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광고 기획자로 살면서 생각하는 롤모델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뭐 롤모델을 어떤 네. 특정 사람을 정해놓고 따라가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랑 같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 후배님들을 좀 제 롤 모델로 좀 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롤 모델로 좀 제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뒤늦게 입사한 후배더라도 저보다 좀 좋은 점 혹은 제가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좀 그것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그런 분들 계속해서 좀 보고 하기가 이게 많은 분들에게 허락되는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광고 기획자면 사실 뭐니 해도 이 스트레스, 창작의 고통 이런 게 좀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로 많이 꼽히는데요. 스트레스를 푸는 좀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스포츠를 좀 주말에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는 편이고 네. 특히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스포츠 후에 네. 즐기는 그런 대화라든지 식사 한 끼로 좀 오. 그 한 주에 갈무리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일부에서 학생들이 주말도 없이 좀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취미나 특기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스포츠 쪽이 이제 특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스노보드 강사 자격증을 좀 대학생 때 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보드를 좀 많이 타러 가고요. 요즘에는 바다로 좀 가서 서핑을 좀 많이 와.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핑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 둥둥 뜨면서 네. 뭔가 이제 파도를 기다리면서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하고 오. 뭔가 자연과 그런 함께 네. 한다는 그런 느낌을 네.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가능하려면 요즘 좀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탄력이 있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도 작년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자동차로 컴퓨터가 시간을 체크하고 예. 그 근무 시간에 맞춰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해피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네. 한 달에 금요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일찍 좀 여행을 떠날 수 있거나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개인의 라이프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요즘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직장인들이라든지 직장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줄어든 게 단체 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직장 상사가 중심으로 자 오늘 뭐 저녁 먹는다면 다 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그렇죠. 가야 되는 그런 문화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기 개발이 늘고 그다음에 단체 회식을 하더라도 이제 문화 공연이나 관람 혹은 뭐 이제 가벼운 저녁과 이제 무슨 뭐 와인 파티 이 정도로 이제 조금 말하자면 좀 그 선진화되는 이런 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확행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누리다 보니까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네.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작지만 아주 그 확실한 그런 행복들을 찾는 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기획자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할 때 좀 이런 부분은 참 만족스럽다. 이런 부분이 참 장점인 것 같다. 라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고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요. 특히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브랜드를 좀 그 브랜드에 몰입하게 되면서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피부 미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피부 미용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옆에서 관찰하게 되고 오. 그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네. 피부를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좀 이 직업이라서 힘들다. 이런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이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다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야근을 할 때면 평일에는 사실 시간 약속을 잡는데 살짝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힘들지만 연차가 쌓이고 좀 뭔가 경험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컨트롤해서 저만의 그런 노하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프로젝트가 딱 들어오면 많이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하나의 광고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클라이언트가 우선 광고 기획자분들을 모셔서 그런 광고 의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광고 의뢰 자리에서 부여받게 되는 과제를 광고 기획자들은 시장 분석과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일관된 그런 컨셉으로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것을 내부 제작팀과 미디어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컨셉 하에 광고 시안이 나오면 광고주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선정한 그런 광고는 이제 광고 촬영장에서 실제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광고물은 미디어팀의 각고의 노력의 끝에 효율적인 매체, 어디에서 집행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중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도 있고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광고 기획자 하면 정말 많은 취준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신의 컨텐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두가 개인적인 그런 컨텐츠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되게 소중함을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서 작은 지점이라도 좋은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네. 그것을 내재화시킨다면 자연스럽게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도 그런 게 반영이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는 꿈을 파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만의 그런 낭만, 꿈을 잘 가지고 있다면은 네. 광고 기획자로서 혹은 광고 직무를 가져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광고 인턴이라든지 공모전을 참여해서 본인만의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은 계속해서 좀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기획자가 되려면 딱 스펙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떤 걸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실제 현업에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직무, 이 직업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가름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보람의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인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험치를 쌓는 것. 교수님께서는 네. 광고 기획자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뭐 기본적인 뭐 전문 그 지식이야 기본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단 그 저는 독서 그다음에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많은 좀 도구들을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쉽게 전 볼 수 있는 게 저는 신문, 특히 네. 사설이나 칼럼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사실 그 뭐 신문 이런 게 이제 올드 미디어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칼럼이나 사설은 아주 현실 생활에 유용한 트렌드를 네. 짐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기획자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직업으로서의 전망도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광고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물건, 어떤 뭐 앞으로는 유무형의 모든 재화가 광고를 통하지 않고 사람에게 접근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해서 어떤 식의 뭐 약간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감성과 오감을 자극하는 광고인의 이 직업은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로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4년차 광고 AE 이 황재빈님의 목표를 앞으로의 또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광고주 앞에서 실질적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질을 좀 가지고 싶어요. 4년 동안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좀 정리하고 그것을 좀 아카이빙 해보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저만의 그런 자질로 좀 체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업무 일지 같은 걸 좀 작성해보고 뭐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라든지 광고 책을 많이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그런 컨텐츠를 좀 유튜브로 한번 좀 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저는 일단 집에 9살 터울의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네. 24살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이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은 자신만의 그런 낭만을 좀 가지고 네. 취업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뭐 취업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준비해보고 나중에 취업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뭔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황재빈님께서 오늘 따끈하고 또 생생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취준생분들께 많이 좀 다가가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대홍기획의 AE 황재빈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